누가 이거 하자 그랬어 지금? 뭐 자기가 하자고 그랬겠지 뭐. 아니 저는 아니지만 좋은데요 이게 또 봄이 다가오고 파릇파릇 잔디는 올라오고 봄 소풍 분위기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부 이광용의 열카 3 이 돗자리 좀 넓은 거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이게 저 옐로 카드 그 막 무릎과 아니, 무릎이 닿잖아 막 지금. 무릎과 무릎 여기까지 아니 저희 그 예리카에 맞는 네. 좀 색상을 찾다 보니까 옐로우 카펫이에요? 예. 또 급히 구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여기 나와 보니까. 아주 날씨도 선선하고 딱 좋습니다. 네. 날씨는 좋습니다. 인정. 우리 또 류청 기자가 사실은 열카3의 보배입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까? 최다 조회수 2편. 그럼 바로 이 사람이 조회수 면에서는 레드랑 상대가 안 됩니까 그럼? 상대가 안 됩니까 그럼? 레드가 누구예요? 레드가 누구예요? 자, 파릇파릇한 파주 NFC 잔디밭 위에 앉았는데요. 이 A매치 명단이 딱 발표됐어요. 네. 3월 11일이었습니다. 어떤 느낌 드셨는지 명단 딱 보고 일감. 일감. 네. 일감 바둑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일감. 네. 일감으로 느낀 거는 미드필더가 참 많구나. 그게 제 일감이었어요. 끝? 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골키퍼는 당연히 3명이죠. 전문 공격수는 물론 지동원 선수도 전문 센터포워드냐에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황의조 선수, 지동원 선수가 공격진에 있고요. 그리고 수비진을 보면 중앙 수비가 이제 권경원 선수를 만약에 중앙 수비로 따졌을 때는 이제 5명이고 나머지 자리는 다 더블 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권경원 선수를 만약에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할 수 있는 선수로 한다면 수비가 한 8.5명 정도 되는 셈이고요. 그런데 그럼 나머지가 이제 27명 중에 나머지가 미드필더거든요. 그럼 미드필더 숫자는 13.5명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엔트리에 비해서 지금 4명 정도를 더 뽑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23명보다는 이제 4명을 더 뽑았는데 특히 미드필드가 이제 13.5명이라는 거는 벤투 감독이 지금 구자철 선수, 기성용 선수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대표 선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미드필드 쪽에 강한 경쟁을 지금 붙이는 멤버를 뽑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의미가 아주 없는 게 아니죠. 일감. 한준희 의원이 말씀하시는 건 그 어떤 것이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요? 그럼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제 자신께서 일감입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겁니다. 류청 기자는 어땠습니까? 명단 보고. 저는 역시 벤투는 벤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면 이강인 선수하고 이게 백승호 약간 선수 긍정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긍정이에요 저는. 예. 물론 부정도 있습니다. 저는 벤투 감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그게 벤투 감독이 지금까지 해온 거하고도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강인, 백승호를 뽑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정말 아시안컵에 나왔던 선수들 그대로 다 뽑았다. 부상으로 나오지 못한 선수들, 은퇴를 선언한 선수들을 빼면 정말 똑같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벤투는 틀을 입으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구나. 다시 한번 보여주는구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이강인, 들었습니다. 백승호는 눈속임이고 그대로 간다. 요건가요? 아니요, 눈속임이 아니라 이강인, 백승호를 뽑은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 뒤에 이제 한 80% 정도는 역시 똑같다. 틀 얘기하고 갑자기 또 50% 바꾸면 그렇잖아요. 역시 벤투는 벤투다. 바뀌지 않는다. 네. 그런데 좀 전에 얘기가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부정에 대한 얘기는 이게 긍정과 부정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그냥 다 들어있는 거예요? 좋은 진행입니다. 좋은 질문. 그래요? 그 긍정이라고 한다면 틀을 지킨다는 거고 부정이라고 한다면 3월이 아니면 6월에는 실험을 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3월에 좀 더 큰 폭의 실험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6월에는 그 멤버를 가지고 또 9월에 이제 2차 예선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월에도 이 정도의 소폭의 실험이라면 6월에는 더 적어질 것이다. 근데 우리가 1월에 물론 운이 안 좋을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졌잖아요. 그래도 8강에서 진 거는 슈틸케 감독 때도 없었던 건데 그러면 소폭 이거보다는 조금 더 큰 폭의 실험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기본적으로 벤투는 벤투구나라는 생각을 똑같이 했는데 문제는 이 뽑아놓은 선수들이라도 과연 다 고루 기용하면서 갖가지 다양한 실험이 되느냐. 오히려 저는 거기에 좀 더 저의 흥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청은 자신께서 얘기하는데 기대를 전혀 안 하는 듯한 리액션이었어요.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다니요. 딱 걸렸지? 딱 걸렸지 지금. 기대를 안 하다니요. 벤투는 벤투인데.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이제 나가자면은 포메이션이라든가 전술 컨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말 일정한 틀로 할 건지 아니면은 요번에는 좀 이런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는 좀 저렇게 이러한 방식이 출연을 할 건지 예, 요게 저는 오히려 뽑은 선수들 안에서라도 좀 더 다양하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저는 기본적인 포인트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2009년부터 대표팀의 주축 선수였던 기성용, 그리고 2011년 아시안컵부터 대표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그리고 주장으로 여러 대회를 활약했던 구자철, 10년 가까이 대표팀의 기둥이었던 두 선수가 빠졌어요. 쿠키 없이 지금 새 출발하는 거잖아요. 유청 기자도 어떻게든 기성용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기성용 선수는 월드컵만 나와 은퇴는 하지 말고 뭐 이런 정도로 잡아둬야 될 것 같고. 무조건 잡아둬야 된다. 그 말씀은 보기 좋게 틀린 셈이에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네, 네, 예. 안 잡았나 봐요. 잡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경기만 뜨문뜨문 뛰게 해서라도 아니, 지난주에 좀 잡자 했었죠. 지난주에 벤투 감독이 그랬죠. 지구 2바퀴를 돌아도 그런 선수는 없다. 그게 어감이 기성용이 뭐 좋은 선수라는 것도 있지만 능력이 똑같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말하는 대체자라는 건 없다라고 그 벤투 감독은 그 선수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겠다라는 벤투화법을 또 구사한 거거든요. 예. 누군지 안 얘기해줘. 뭐 이런 겁니다. 누구예요, 근데? 근데 그거는 벤투 이 감독의 이걸 봤을 때 틀로 봤을 때 정우영 선수 안 바꾸고요. 뒤에 그냥 황인범 선수 정도 넣지 않을까. 급격한 변화는 벤투 감독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신의 축구 스타일을 그대로 이제 밀어붙이는데 멤버는 또 기성용 선수 없을 때 기존 멤버와 거의 또 비슷하게 기용을 하게 되면 만약에 비슷한 문제가 또다시 도출됐을 때는 과연 이제 벤투 감독은 거기서 이제 어떤 처방을 내릴 것인가 이거 역시도 또 이번 두 차례 평가전의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성용과 구자철이 당분간은 그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사적 인물을 우리가 소환을 한다면 기성용과 구자철은 한국 축구에서 과거 역사 어떤 인물 정도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신도 사극 전문가, 오늘 또 역사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기성용, 구자철, 뭐 이청용 뭐 이 세대에서는 고 세대부터 따지면은 이 선수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개국공신들과도 같은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윗세대를 이제 제외하고 요 정도에서부터 얘기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국가의 기틀을 잡은 사람들이니까 뭐 정도전, 조준 뭐 이런 유형들 아닐까. 약간 대중성은 떨어집니다 지금. 대중성이 떨어집니까? 정도전 약간 무신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문신이 아니, 조금 약해요. 아니 예. 그렇게 저 칼부림하고 그러는 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칼부림. 이 국가의 기틀을 저는 잡는 데는 그런 것만 완벽하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대중적인 컨셉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태조 왕건, 왕건에서 신순겸. 누구예요? 저요? 제가 잡았는데 또 네. 무신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막 문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바뀌었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보니까 줏대 있게 이제 가야죠. 그 예. 2002 멤버 정도를 제가 저번에 고기로사를 얘기했으니까 예. 2002 멤버가 한 을지문덕 좀 된다면 어. 이제 그 기성용하고 구자철은 강감찬쯤 되지 않나. 고려사로 네, 넘어와서. 네. 왜냐면 그 그러면 그 런던 올림픽은 귀주 대첩 뭐 이렇게. 네, 기주대첩. 을지문덕 저기 2002년 살수대첩 정도 해서. 오. 왜냐면 그 강감찬도 엄청나게 주목을 못 받았다고 해요. 그 기성용도 구자철도 뽑힐 때는 잘하긴 했지만 얘들이 뭐 이렇게 오래 갈까 뭐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상당히 잘했고. 정말 그랬어요? 네. 아니 그때 기성용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뽑았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왜냐면 그때 근데- 왜냐하면 20살도 채 안 됐을 때 뽑았으니까. 네, 어쨌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상당히 오래 했다는 거. 10년 넘게 이 체제 유지했다는 거. 강감찬 장군도 한 30대 후반 뒤늦게 그 직을 받았고 원래 문신이었고 근데 무신으로 받아서 공을 세운 건 거의 뭐 다 늙어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 선수들은 늙었어. 예. 좀 아니 그런 근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단군과 광개토 대왕의 임팩트가 너무 커서 네. 을지문덕 장군, 강감찬 장군도 훌륭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조금 약한 느낌. 아니 그래도 예. 그 2002 한일 월드컵 살수대첩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런던 세대는 이제 귀주대첩. 귀주대첩. 그 비유는 제 생각에는 역시 탁월하지 않았나. 네. 예. 우리가 얼마나 그리워하게 될까요? 근데 그 제가 살수대첩 기주대첩 얘기했는데 3대 대첩이 한국에 한산도 한산대첩이 되게 뒤에요. 중선까지 가요. 전 되게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야, 요게 포인트구만. 우리도 아마 월드컵 직전까지 기성용 구자철을 그리워하지 않을까. 새로운 벤투호에서 손흥민이라는 어떤 주장, 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는 선수 말고 이 선수가
뭔가 팀의 중심을 같이 잡아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는 그런 선수가 있을까요? 이제 구자철 기성용 선수가 없느니만큼 전체적인 어떤 지주로서의 중심은 역시 이청용 선수 그리고 80년대생이 지주 역할은 해줘야 되는데 이 새로운 벤투호에서 뭔가 전술적으로 또 핵심으로 올라서야 될 선수가 권창훈 선수 역시 돌아온 권창훈. 권창훈 선수가 기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권창훈 선수도 아주 큰 몫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당장 일단 권창훈 선수는 주전급으로 좀 더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권창훈 네. 이렇게 가야 되는군요. 그러면 우리가 또 득점포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황의조, 손흥민 선수도 권창훈 선수 득점포가 가세하게 된다면 훨씬 이 황손 이 두 선수도 덜 외롭게 될 것 같습니다. 황손. 근데 좀 저는 좀 파격적인 게 한두 자리는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벤투답지 않게. 슈트릭 감독도 네. 그렇고 뭐 예전 감독도 그렇고 틀을 바꿀 때 뭔가 들어올 법하지 않은 선수들을 넣어서 팀 내 긴장감도 유발시키고 경쟁심도 폭발시키고 또 뭔가 이 선수가 전혀 몰랐는데 와서 잘함으로써 뭔가 팀에 대한 관심도 올리고 결과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리는 결과가 있었는데 벤투 감독은 좀 꽃길을 걸어온 선수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연령별 대표들. 그러니까 누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백승호 선수도 그렇고 언제 오느냐가 문제였지 뭐 오지 못할 선수가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선수들 네. 위주로 간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파격적으로 등용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그 예전에 그 징기스칸 얘기했잖아요. 좀 파격적으로 등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대표팀 밖에 한번 시선을 돌리는 네, 건가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기 너무 축구 조용히. 이런 데서 발탁을. 아니 그게 아니죠. 아니, K리그에 아니 무슨 그런 맞아요? 그런 저 이거 진짜 싼 멘트예요 이거는. 저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국은 여러 선수들의 협업과 시스템을 통해서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를 새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거기에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언제 본격 이게 가세가 될지 모르지만 이강인 선수 같은 유형의 선수가 이제 필요해지는 순간이 머지않아 이제 올 수도 있다. 이강인은 어떤 선수인가요? 그러니까 좀 약간 팬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기존에 있는 선수들과 캐릭터를 비교한다면 어떤 선수를 생각하면 가장 편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강인 선수도 기성용 선수와는 이제 정확히 일치하는 포지션은 아닐 수 있지만 유니크합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우리나라 역대 레전드들 가운데 누구와 비유를 할까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정확하게 쉽사리 딱 누구 같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세계로 확장시켜 보면요. 세계로 세계적인 스타 확장시켜 플레이어들까지 보면은 확장시켜 보면. 세계로 확장시켜 보면은 약간은 이제 다비드 실바 선수 비슷한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또 똑같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다비드 실바 선수는 윙 플레이어로서 만약에 기용이 됐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이강인 선수보다는 오히려 좀 더 전문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역삼각형의 위쪽 자리들 아니면은 정삼각형의 또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 이런 곳이 이강인 선수는 좀 더 이제 최적이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사이드보다는. 1선, 2선, 3선, 4선 했을 때 2선의 선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군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벤투 감독도 뭐 이강인 선수 뽑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사이드에서도 뛰고 뭐 초진 스트라이커처럼도 뛰고 이강인 선수 뭐 다용도의 활용 가치가 있는 선수다라는 건 벤투 감독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저는 이강인 선수가 지니고 있는 그 기본기, 시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게다가 왼발 능력은 또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역대 우리 레전드들과 비교해도 이강인 선수가 이미 그런 레전드의 위치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타일 자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강인 선수도 독창적인 유니크함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이강인의 범접할 선수는 없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스타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 과장 내지는 왜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행자가. 원래 언론의 승리입니다, 이게. 그 언론계에 있는 사람이 언론을 또 이렇게 격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B급이잖아요. 엘카는. 그 B급에 있는 타이틀 그렇게 뽑아주세요. 아니, 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청 기자도 이강인을 딱 보면서 이 선수는 이강인은 이 선수 같다. 딱 이 선수 느낌이다.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건 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으로도 이런 선수는 없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공격적인 능력만 보면 윤정환이나 고정수 같은 선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뒤는 없는, 뒤로 왜줘 앞으로 줄 수 있는데 이런 능력이 있었고 한준희 의원 말씀하신 게 저도 동의를 많이 하는 게 기성용 선수가 좀 뒤에
좀 쳐져서 중심을 잡았다면 아마 이강인 선수가 이제 팀의 중심이 된다면 중심이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강인 선수가 지금 1군 무대에서는 좀 측면으로 빠지지만 그러니까 조금 밑에 팀, 뭐 20세 팀이나 발렌시아 2군 팀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인 선수 중에서 유럽에 갔을 때 선수들이 공을 가져다 주고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선수는 정말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체격적인 부분이나 체력적인 부분, 뭐 지속성은 모르겠지만 경기를 보는 시야, 공을 차는 능력, 뭐 한국인의 성공하는 습성, 뭐 열심히 뛰고 많이 뛰고 뭐 이런 것도 갖추고 있지만 그 반짝임은 정말 대단하다. 이번에 이렇게 볼 충분히 수 벤투 감독이 그런 부분 실험해 볼 수 있겠는데요? 훈련장에서.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가까이서 일단 이강인 선수는 기대감을 높여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거는 좀 너무했어요 사실은. 이강인 선수 여기서 못 뛰어봤어요. 여기 이게 1구장에서 못 뛰어봤어요. 만 18살 이강인 아직 뭐 1군 무대 경험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벤투 감독 스타일상 안 날 거다라고 류청 기자는 마음속으로 확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읽었다니까 지금. 그죠? 만 18세 그리고 1군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벤투 감독은 이제 여기서 경쟁을 시키잖아요. 아. 벤투 감독이 짜놓은 포지션 1, 2, 3번 중에 아마 2.5번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근데 그러면 이제 훈련장에서 선배들이 2명을 제쳐야 되잖아요. 아마 그것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선발로 나오지 않으면 벤투 감독은 그 교체 패턴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얘기가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좀 달라요. 1군에서 못했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네. 아니 그렇죠. 못 일본에서- 나온다라는 그 목적지는 같잖아요 지금. 나올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 그 목적지 너무 결과지상주의적으로만 가지 마세요. 결과지상주의가 제가 가장 경계하는 그 레드제민스러운 그 발상이거든요. 경계하고 그게. 계셨군요. 예. 레드잼이 계속 쏘아. 아니 이제 이강인 선수가 보여줘야 될 거는 아무리 그게 한 경기라 할지라도 저는 코파델레이 헤타페전에서 이미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물론 저 후반부에 교체로 들어온 경기지만 발렌시아를 지금 뭐 결승까지 사실 갈 수 있게끔 만든 거는 이강인 선수의 그 대역전극에 있어서의 활약인데 골을 넣었어요. 예. 정말 좋았어요. 그렇죠. 라이가 네. 1군 경기나 마찬가지인데 그 상황에서 그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은 상황에 그런 플레이로서 팀을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과연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겠는가? 그 2001년생 이강인 말고 또 주목할 만한 선수가 있습니다. 1997년생 백승호. 백승호는 어떻습니까? 백승호가 오히려 이강인보다 경쟁이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백승호 선수는 물론 고루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강인 선수하고는 좀 유형이 다르잖아요. 벤투 감독도 얘기했어요. 두 선수가 뽑힌 과정은 같지만 뽑은 이유는 같지만 특징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오히려 이강인 그 백승호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 지금 한번 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닌가. 왜냐면 연계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미드필더가 13.5명이고 특히 중앙 미드필더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김정민 선수 포함해서 그런 거 봤을 때 백승호 선수가 오히려 더 경쟁이 어려울 것 같다. 나오지 못할 확률을 따진다면 백승호가 더 미치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계속 좀 써왔던 포메이션 4-2-3-1 기준으로 뒤에 이제 삼각형 미드필더의 중앙 3명 자리 경쟁이 어마어마하고 한 거군요. 그러니까 백승호 선수도 말씀하신 대로 물론 멀티성이 있어요. 사실 뭐 측면으로 가라고 하면 또 우리 청소년 대표팀이나 이런 데서 측면 뭐 갔던 적도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백승호 선수의 경쟁자를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정우영, 주세종, 황인범 이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성용 선수까지 없어진 마당에 벤투 감독이 과연 정우영, 주세종, 황인범 어떻게 보면 기성용 선수를 제외하고는 우리 대표팀 전체 골격의 아주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을 제거하면서 백승호 선수를 과연 쓸 것이냐? 아니 좀 단어 선택 유의해 주시고. 제거라는 표현 좀 너무했네. 제거는 이 선수들을 뭐 벤치에 앉히거나 빼면서 배제 요 정도로 배제하면서 배제. 예. 배제까지는 아니고 사실 확신의 예. 챔피언이었습니다. 아니, 확신의 챔피언. 아니 그러니까 제거하지 사극에서-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거는 칼을 쫙 꺼내야 될 것 같잖아. 깜짝 놀랐네 지금. 그러니까 백승호 선수 위치는 이강인 선수보다는 약간 이게 공격과 수비를 좀 겸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아마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선수들과
걸리게 되죠. 아.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사실은 그 리퍼링의 김정민 선수도 사실은 그런 역할이에요. 네. 근데 김정민 선수는 이미 그래도 벤투 감독이 평가전 때 잠시나마라도 한번 기회를 줬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만약에 교체를 하더라도 김정민이 조금이라도 앞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 백승호가 이거를 한꺼번에 역전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의 여지는 있는 거죠. 백승호 선수가 열카3를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준희 의원 말 들으면서 뭔가 각오를 불끈 더. 아 그렇죠. 저는 이거 투쟁신을 네. 불러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네. 네. 봤으면 좋겠네요. 보고 올 거예요, 제가 보면. 선수 유튜브 볼 아, 겁니다. 댓글 달 수도 있어요. 네. 자, 이제 3월 22일 이제 울산에서 볼리비아전, 3월 26일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콜롬비아전 있습니다. 이 두 경기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 뭔 소리인지 아니 우리가 평가전 두 경기 하는데 시나리오를 따져요. 평가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게 그 아니죠. 얘기인가요, 지금? 평가전의 의미와 취지와는 아주 그거는 배치되는 질문이라는 잠깐만. 거죠. 우리가 2011년 아시안컵 4강을 하고 나서 한일전 아쉽게 치고 우즈벡전 이기고 3위를 하고 나서 박지성, 이영표가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백을 얼마나 많이 느꼈어요. 기성용과 구자철이 없는 게 8년 만에 지금 반복이 된 역사. 갑자기 막 숙연해지. 그러니까 갑자기 이 새 출발을 하는 마당에 우리가 최상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언급한다고 저게 엘카까지 받을 일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류청 기자님? 어떤 걸 기대해요? 이번 3월 A매치에서 어떤 부분을? 저는 뭐 새롭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좀 활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벤투 감독이 물론 훈련장에서 많이 보겠지만 선수들도 좀 5명씩 다 넣어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팬들도 좀 많이 보면서 우리도 이런 선수가 있거나 뭐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도 경쟁할 수 있구나 느끼고 밖에 있는 선수들도 나도 좀만 열심히 하면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좀 힘이 넘치는 대표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경기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제 되게 길게 가야 돼. 2차 예선도 가야 되고 3차 예선도 가야 되고 그런 걸 봤을 때 항상 대표팀에 들어가는 선수만 들어가 이런 활력이 떨어지잖아요. 기존의 벤투의 그 고집, 벤투의 방식 뻔하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파격적인 게 필요하다. 아니 뻔한 건 참 좋은데 카드는 다 썼으면 좋겠다. 벤투 감독이 막 보고 그 댓글 달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멘트 하셔도 돼요. 저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아주 같은 네. 맥락인데 일부러 파격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파격을 할 필요는 그거는 보여주기 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류청 기자 지적한 그 포인트에 저는 150% 동의하는 것이 이번에 안 뽑힌 선수 수많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봤을 때는 야 뭐 저 안에서도 활용이 다 안 되는데 뭐 우리 볼 일은 없네 뭐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이번에는 좀 포메이션이라든가 전술 컨셉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벤투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한준희 의원, 우리 샤신의 말씀 받고요. 제가 한 말씀 얹자면 3월 22일 볼리비아전 우리 한준희 의원의 그 MBC 중계 방송에 이강인 선수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그 다음 중계는 모르겠고요. 근데 실제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선수 기용이나 모든 거는 결국은 감독의 전권이에요. 그거는. 아니 그냥 제 바람이에요. 언론에서 왜 뭐 기용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자체는 아니,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강요했습니까? 바람이라고요. 바람. 네, 네. 바람. 네, 그대 이름은 바람. 네, 알겠습니다. 열카? 한 줄 요약하겠습니다. 유청. 벤투 감독의 3월에 새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했으니까. 저의 바람입니다. 아시안컵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평가전에서 약간 힘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평가전을 정말 무조건 이거는 뭐 진짜 결과를 좋게 가져와서 뭐 2승 뭐 해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다시 분위기를 확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평가전다운 평가전스러운 평가전을 치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네. 요게 제 한 줄 요약. 5줄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벤투 감독이 이제 새롭게 한국 축구 대표팀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좀 뭐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팬으로서 또 축구를 사랑하는 프로그램의 식구들로서 벤투 감독과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성지 요람 이곳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서 새롭게
봄소풍을 한번 나와서 옐카를 꾸며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3분을 뽑아서 옐카 3니까요.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트의 6개월 정기 구독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준 샤신과 리블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